푸른방송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3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충원탑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가 30일 지역 최초 폐교를 활용해 디지털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5년 신년 인서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인 약산 온천호텔 건물이 드디어 철거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9개 대학과 인구위기 극복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선주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신년음악회 뉴 프론티어를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80홀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025 신년음악회가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3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무식에서 조현수 대표이사는 올해 경제 상황과 방송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노력을 확실히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수 대표이사는 특히 조직의 화합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5년을 푸른방송의 새로운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된 2024년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IPTV 사업자, M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을 제치고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푸른방송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방송 서비스 향상과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2025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충원탑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순국선열에게 고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올바른 군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마련한 이날 추념식은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과 시, 군의원, 박승국 달성군 보훈단체연합 회장을 비롯한 총 10개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해 군정 및 지역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025년은 푸른 뱀띠의 해로, 예로부터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을 상징하며 뱀의 지혜와 결합되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한다며 그러한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선택으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달성군은 전국 군단위 자치경쟁력 부문 종합 1위 달성, 제25회 보훈문화상 지자체 부문 수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한편 현풍읍 부리마을이 도시재생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주요 국책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최초 폐교를 활용해 디지털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대구시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폐교된 신당중학교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체험 교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폐교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는 신당중학교 1층 내 전용 면적 588.3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VR 레이싱, 팝드론, 배틀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놀이터와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 미디어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해 디지털 신기술 체험과 미래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리존 스튜디오와 방음 스튜디오 공간은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으며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본격적으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인사회는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관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달성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한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정의호 달성청년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달성청년회의소는 2025년에도 청년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달성군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을사년 새해 달성의 발전을 기원하는 떡케이크 절단식이 진행돼 2025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준비한 떡국과 다가로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재훈 군수는 달성은 그간 대구의 변방으로 여겨졌지만 대구 편입 30년이 된 지금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2025년에는 특히 맞춤형 교육 도시로의 도약, 첨단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그리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인 약산온천 호텔 건물이 드디어 철거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현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달성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해제조건부 매매약정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공읍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 호텔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 소유자가 매입하였으나 사업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여 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미관해침과 우범지대 전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였고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축물은 대구시에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지목한 장기방치 건축물 두 곳 중 하나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 있으나 보상비,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달성군이 건물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 끝에 건축물 철거를 이끌어냈으며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2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달성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와 연계한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건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전략부지를 10분 활용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달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올해 2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약산온천 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달성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 주민설명회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변화하고 체감하는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9개 대학 총장, 부총장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비혼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국가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와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등 9개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인구위기 극복 공동 대응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가족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협력과 결혼, 출산, 가족 가치관 인식 제고, 결혼, 출산 관련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의 교육 활성화 노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호가 지금 바닥에 깔아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 감소에 좀 더 구원이 되기를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먼 게 대학인데 대학의 어떤 간략은 우리 총장님께서 함께 결혼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특히 대학 강좌 속에 또 특강 속에서 결혼의 가치와 또 가정의 가치 또 출산 가치를 갖다 이익하면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뇌리에 앉혀지고 이것이 또 결혼 장려 분위기 좀 더 보고 하는 건데 앞으로 많은 또 우리 학교의 참여를 또 기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가정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인구 위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등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달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린이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더불어 9월 30일 기준 노인 인구가 98,472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여 유엔에서 분류하는 고령 사회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며 곧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 노인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투입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인 세대를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많은 곳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나 취미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크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나누며 어르신공원 등의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성이 완료된 총 171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그중 어린이공원이 126개소로 우리 지역 공원의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그 자리를 노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심야 시간에는 음주행위나 비행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지역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어린이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첫째, 지역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 공원 기능 재편입니다. 신기로 조성된 주거지역은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구도심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라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을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상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원 재정비 시 어린이
어린이의 방점을 둘 것인지 노인의 방점을 둘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기능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공원의 다양화 복합화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공원은 미끄럼틀 등의 어린이 유의시설과 파고라 그리고 주변의 운동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많은 부분은 어린이 유의시설이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인구 감소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등의 어린이 놀이 유형 변화 등에 따라 이용이 매우 저조하며 파고라 등도 단순 휴식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기구 또한 세대, 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유의시설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여 모든 주민이 골고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공원을 어르신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진천, 도원, 상인, 성당동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 공원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어르신 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주제공원인 어르신공원으로 조성하여 곧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연코 어린이 공원을 없애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출산율 확대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 공원은 아주 중요한 공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를 위한 우리 공원 또한 이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그들 위해 수고하신 노인 세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낙후된 하빈 지역의 발전과 상생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사이고 달성의 큰 사업인 하빈 지역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유치된 것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입점하게 되면 많은 물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빈에 물류 인프라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물류가 칠곡 금호동에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빈면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농산품의 경우 보관, 포장, 가공, 물류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에서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특히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주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광역도로, 외곽순환도로, 군도 확장, IC 개통 등 도로 건설 사업을 확장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구시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인프라 조성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정부가 하빈 지역에서 연초를 재배하던 시절 하빈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 및 판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연초 생산이 중단되고 이후 하빈 지역의 발전도 멈춘 듯합니다. 하빈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 교도소 이전과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주민들은 개인의 이득보다는 지역을 위해 달성군을 위한 일이라면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의 소생,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봉천리 PMZ 평화예술센터와 하산리에 들어설 파크 골프장, 하목적, 육신사, 하빈지로 연결하는 관광 연계 코스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보물로 지정된 하목정과 육신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하빈지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빈지를 칠곡군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개발, 추진하고 도매시장 주위를 먹거리 장터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지역 내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은 우리 하빈 다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전할 학교나 후적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시설이 조성될 수 된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이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학교 시설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적지의 주민들과 동문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달성군, 교육청, 지역 주민 등 많은 분이 함께 힘을 모아 후적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빈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하빈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오은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개관 35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음악회 뉴 프론티어를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805홀에서 개최합니다. 이 공연은 다시 시민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한상일 예술감독이 이끄는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양방원, 소프라노 김은주,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협연합니다. 양방원은 블랙펄, 플라워 오브 K, 사유 메인 테마 등 작품을 국악과 관현악 편곡으로 선보이며, 소프라노 김은주는 산유화와 아리랑으로 한국의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음색을 전합니다. 윤은화는 북한 음악을 새롭게 편곡한 광야의 질주를 연주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뛰어난 연주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해를 힘차게 열어줄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025 신년음악회가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시향의 양악과 경북 도립국악단의 국악이 함께 어우러져 대구 경북의 상생과 화합, 행정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이 연주되며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춤곡들이 펼쳐집니다. 중반에는 밤베르크 심포니 부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설민경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차이콥스키의 왈츠 스케르초와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다양한 무대로 2025년의 시작을 기념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최초로 폐교 활용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30일 지역 최초 폐교를 활용해 디지털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조성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월 대구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폐교된 신당중학교 시설 일부를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디지털 체험 교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는 전용 면적은 588.30제곱미터로 신당중학교 1층 내 위치합니다. VR 레이싱, 팝드론, 배틀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놀이처럼 체험하는 디지털 놀이터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이 가능한 미디어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해 디지털 신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호리존 스튜디오와 방음 스튜디오 공간은 대관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으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 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개소할 시교육청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와 구립시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신당체육센터, 학급학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상호 시너지를 내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해 12월 27일 관내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달서구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5개소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아동범죄 예방, 순찰 및 아동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곳에 점진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국민체육센터가 본격 운영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연말 내로 현 풍업 소재 달성 국민체육센터의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2일부터 재운영합니다. 올해 5월부터 착수된 환경 개선 공사는 총 사업비 약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됐습니다. 이번 공사는 시설의 내구성을 강화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샤워장과 탈의실 내부 정비, 외벽 균열 보수, 옥상 방수 공사 등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공사로 유리창 틴팅 필름 시공뿐만 아니라 수영장 바닥 타일과 헬스장 바닥재도 새롭게 교체돼 이용객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운동 환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달성 국민체육센터가 재운영되는 2025년 1월부터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좌도 재운영되며 헬스장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연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또는 달성 국민체육센터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옥수 제안대회
우수 제안팀 3팀을 시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12월 30일 2024년 달성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에서 수상한 3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는 청소년에게 직접 사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제안팀을 표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도 및 군정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달성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달성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됐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창의성, 수혜대상, 발표 전달력을 기준으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부지 불법 오토바이 청소년 보안관 사업을 제안한 부지중학교 3학년 5반 팀, 우수상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과 어르신 매칭 돌봄 공간 조성을 제안한 구지중학교 3학년 1반 팀, 장려상은 화원중학교 3학년 1반 팀의 학생 정원인 대구시 1호 지방정원이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서와 뻥튀기는 처음이지? 파워초등학교가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 파워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식을 맞이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특별한 산타 할아버지가 파워초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교장과 교감이 각 만든 따끈따끈한 뻥튀기를 학생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고 쌀쌀한 날씨에 굳은 표정으로 등교하던 학생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에 신난 학생들은 뻥튀기를 들고 산타클로스와 사진을 찍겠다고 나섰으며 덕분에 훈훈한 등교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 김영란 교사가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화원고 김영란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를 발굴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중-고 과학교사와 초등교사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인 김영란 교사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과 학생 대회 지도, 교사의 과학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학실험연수, 과학교육 활성화 연수 출강, 바람직한 과학 수업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수업 모델 개발, 수업 공개 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교과서 검토 심의, 지능형과학실, 온콘텐츠 기획 등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교사연구회, 창의교육 선도교사 등 교육연구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동안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영란 교사는 앞으로 생태교육을 통한 환경 감수성 향상과 생명현상 이해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싶다며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즐거움을 전하며 꾸준히 과학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기초연금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달서구는 찾아가는 기초연금 드림 사업을 통해 수급권자들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초연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국민연금공단의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과 인력 증원으로 기초연금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대구시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매년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달서구는 폐기물 정책, 시가지 청결, 재활용 활성화 등 23개의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운영과 다회용기 사용 등을 통해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했으며 폐건전지 수거 분야에서도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7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자체 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제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감사원은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하여 최우수 기관을 선정합니다. 달성구는 자체 감사기구 지원과 활동 성과 등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 2년 연속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의 자율적 내부 통제와 원칙 준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내부 통제와 소통 중심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달성군 우수 고등학생 1학년 12명을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4 중등영어 겨울 방학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프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달성교육재단의 해외 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 캠프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열리며 유럽의 역사, 문화, 과학을 주제로 한 영어 캠프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찰스 다윈과 옥스퍼드 대학, 셰익스피어에서 롤링까지 등의 수업을 통해 심도 있는 인문학적 학습을 진행하며 런던 탐방과 셰익스피어, 생가민, 이튼 칼리지 방문을 통해 영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습니다.